야, 이 팀이 추구화 덕분에 살아난 건가요? 살아난 거죠. 네.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 뭐 그건 제가 뭐 네. 추구화를 노리고 하겠습니까? 예. 노리면 또 안 돼요. 노리면 안 되죠. 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저는 어제 진짜 이 아스날 경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그때 그 기준으로는 그 얘기가 타당하게 읽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지. 그냥 부자연스러웠으면 또 뭔가 저주고 영내발을 걸려고 이러네 하는데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스날도 죽다 살아난 그리고 추구와의 버프를 받은 뭐 이러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날은 일단 위기를 잘 극복해냈는데 11월 2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승리 이후로 리그 7경기에서 2무 5패였거든요. 근데 8경기 만에 첼시를 잡으면서 그야말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부분은 드디어 아스날의 어린 선수들 특히나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그쵸. 이게 너무 한 번 이겼다고 또 이 어린 선수들 물론 잘했어요. 잘했고 정말 패기 있는 모습 좋았어요. 근데 한 번 딱 이기니까 바로 이 어린 선수들 또 미래다. 너무 저게 정말 아스날의 정말 이 젊은 피를 수혈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군요. 그렇죠.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이 대본 종인이 형이 쓰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약간 보면 영건 3인방에게 승리의 영건 3인방이라고 붙여놨어요. 승리의 영건 3인방. 그렇습니다. 네. 약간 이제 아스날 승리에 얼마나 기쁨에 도취해 계시는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선수 기용에 변화가 생긴 부분이 일단 가장 큰 반등 포인트였어요. 왜냐면 유로파리그에서 그동안 나왔던 스미스로우와 같은 선수들은 이미 유로파리그에서 부상 복귀 후로 뛸 때 오히려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보다 움직임이 더 나아 보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윌리안을 공미로 쓴다든지 아니면 뭐 윌록과 같은 선수들을 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였는데 역시나 나와서 그대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인방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가마신이었어요. 마르티넬리가 지난 경기 복귀전에서 혼자 정말 축구다운 축구를 했었고 이 리그 경기도 리그 경기지만 주중 맨시티전 전반전에도 워낙 좋은 모습을 일단 좀 보여줬잖아요. 에버튼전에도 한 10분 정도 교체 투입돼서 뛰었는데 그래도 마르티넬리가 들어오니까 팀 전술이 커버하지 못하는 원투 패스나 침투까지 잘 살아난다라는 인상을 줬었어요. 사실 이 경기를 앞두고는 정강이 타박 때문에 못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나온 게 어쨌든 큰 호재였었고요. 드리블을 시도하고 상대 진영에서부터 수비 가담도 적극적으로 하고 무엇보다 선수들한테 소리를 치는 모습까지도 아스날의 지금 리더가 필드에서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마르티네즈의 적극적인 태도가 단연코 돋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를 좀 업시켰다. 그렇죠. 분위기 업시켰죠. 얘기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저는 이 선수 사카. 이 선수의 득점이 컸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활약도 좋긴 했습니다만은 후반전 들어서서 첼시가 전반전에 0대2로 끌려다녔었잖아요. 그러니까 후반전에 빨리 만회하자. 그리고 빨리 밀어붙이자. 아스날 지금 얘는 정신 못 차리는 팀인데 지금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 한번 보여주자. 하고 막 몰아치고 있는데 한 번 딱 넘어왔는데 그 사카가 골도 요상하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첼시 선수들이 짜증이 안 날 수가 없는 상황. 뭐야 어떻게 골 좀 만회하고 얘네들이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뭐 이따구로 골 들어가면서 상대 팀의 분위기를 확 다운시키는 그런 득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절체절명의 타이밍이었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뽀록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인터뷰 들어보니까 노렸다. 노렸대요? 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 이제 사카가 근데 보면 번뜩임은 확실히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왼발 기술이 좋고 터치가 좋고 킥 역시도 아직 피지컬이 좀 왜소하기 때문에 상대한테 견제를 받았을 때는 좀 변수가 있지만 한 번 정도 제대로 걸렸을 때는 여기서 이게 나온다고 싶을 정도의 킥이 있거든요. 되게 어린 선수이기도 하고 이전에는 그 사카가 뛰는 모습을 봤을 때 조금은 뭐 좀 너무나 긴장된 모습? 경직돼 있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어제 엊그제 그 경기에서의 어떤 그 스탯을 봐도 꽤 좋은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양팀 통틀어서 활동량 최고입니다. 11.43km. 스프린트를 26번을 했는데 팀 내 최다고요. 드리블 성공률이 100%였어요. 자신감이 이제 찼구나. 그렇죠. 상대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도 팀 내 최고, 경합 시도도 팀 내 최다인데 이런 스탯만 보더라도 말씀하신 이 자신감. 사실 사카가 지금 1군에서 안착된 게 지난 시즌부터니까 아직 1년 이제 막 넘긴 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도 사카가 보여주고 있는 이 자신감이나 지분이 오히려 아스날의 공격에 이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밀 스미스 로우 선수는 저는 좀 생소한 선수였거든요. 유로파리그 위주로 나와서 그래요. 생소한 선수였는데 되게 어리더만. 그렇죠. 2000년생.
근데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공미 자리에서 뛰었는데 올 시즌 아스날이 계속 고민해가지고 있는 게 공미 자리에 선수가 없다는 거였잖아요. 에버튼전에는 윌리안이 그 자리를 나왔지만 마땅치 않았고 최근에 그래도 공미 자리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가 라카제트였어요. 네네. 뭐 있는 팀 내 외질과 같은 실제 공미가 물론 있지만 아예 쓰질 않고 등록도 안 돼 있으니까 외질은 그냥 팀 내 외자원으로 분류를 하겠고요. 네. 그래서 이 스미스로우가 공미 자리에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아스날로서도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반 기준으로 양팀 통틀어 최고 활동량인 5.74km를 보여줬고요. 이 선수가 어쨌든 이 공미 자리에서 볼을 받아주고 움직임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면서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에서 필요했던 공미 역할을 비로소 할 수 있는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는 존재감이 발휘가 됐다. 이렇게 볼만한 부분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말한 약간 젊고 어린 선수들의 네. 어떤 이런 활약들이 아스날에게 좀 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잘했던 선수들이 잘한 거와 이 어린 선수들이 들어와가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잘한 거는 이 팬들이 갖는 기대감이 다르거든요. 그쵸. 야, 이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게다가 유스 출신이면 우리 그러니까. 팀 출신이다. 얘가 더 충성심을 가지고 있겠지. 이런 기대도 생기잖아요. 또 이 어린 선수들이 이제 드디어 성인 프로 무대에서 제대로 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험치를 네. 쌓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종윤이가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이런 얘기들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근데 이날 경기에서 제일 인상적인 선수가 티언이었어요. 왼쪽에서. 네. 티언이 되게 잘하더라. 티언이가 진짜 로버슨과 마찬가지로 리그 왼쪽 풀백에서는 탑급의 다툴 선수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아직 로버슨이 보여준 게 많기는 하지만. 근데 은근히 스타일 로버트슨하고 약간 비슷하죠? 비슷한 면이 있어요. 같은 스코틀랜드 출신이라 그런지 약간 네네. 서로 그게 나눠 갖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팀에서는 티언이가 왼쪽 스토퍼로 뛰고 로버슨이 윙백의 왼쪽 선발로 나오는데 이 둘 다 워낙 재능이 출중해서 정말 뭐 리그에서도 이 둘을 보는 재미가 일단 쏠쏠하고요. 티언이도 저는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게 계속 전방 압박을 하고 끊임없이 전진을 시도했습니다. 네. 결국 지금까지 언급했던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뛰면서도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티언이가 많이 뛰어주면서 마르티넬리, 라카제트와 트라이앵글을 형성하거나 반대편에서 벨레린도 실수는 있었지만 많이 띄워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라카제트, 사카, 벨레린 이렇게 좌우에서 트라이앵글이 나오면서 기존의 2명 정도의 숫자만 유지돼서 계속 크로스 무한반복만 했던 것과는 다르게 트라이앵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상대 수비에게 틈을 만들고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여기서 큰 차이점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라카제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바메양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라카제트가 그렇게 그다지 이게 중용받지 못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날 경기에서 라카제트의 모습이 굉장히 간결했습니다. 이거 봐요. 은케티아 네. 빼니까 잘 되잖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은케티아를 고집했던 거야? 근데 라카제트가 솔직히 라카제트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그동안 없었던 거지. 스탯으로 봤을 때도. 네, 그렇고.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후방에서 볼이 넘어왔을 때 볼을 간수해주고 또는 논스톱으로 주위 동료들이 이용한 그런 패스들이 굉장히 정확했기 때문에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압박 얘기도 했지만 경기 중간에 아르테타 모습 나오는데 아르테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라고 압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완전히 기세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봤을 때 이렇게 용기 있게 압박을 하는 것도 마냥 쉬운 일은 아닌데 아르테타 감독이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게 이 더비 경기에서 먹혀 들었고요. 또 후반전에는 전반에 많이 활동량을 가져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또 후반전 들어서는 좀 내려앉아서 상대의 공격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 그쵸. 네,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가 어쨌든 꽤 인상적이었고 자카는 복귀해서 일단 잘하긴 했습니다. 프리킥고 넣었는데 솔직히 그 공로를 누가 무시하겠어요. 근데 종윤이 형의 이 자카에 대한 불신은 조금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칭찬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종윤이 형의 내용을 보면 자카 원래 세탁 쿨타임이 있다. 네네. 이날 경기로 곧바로 얘기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래도 잘하긴 했다라고 짤막하게 인정했습니다. 보면 골키퍼를 제외하고 필드 플레이어가 10명이잖아요. 네. 이 대본을 보면 라카제트, 자카 언급했고 티언이, 벨레린 좌우 풀백 언급했고 4명 언급했고 네. 에밀 스미스 로우, 그다음에 부카요 사카, 마르티넬리를 언급했습니다. 이선 3명이랑 원톱 공격수 다 언급했어요. 10명 중에 7명을 언급했습니다. 네. 지금 딱 친 거예요. 자가격리 기간 동안 방구석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흥분했네. 그쵸. 그렇습니다. 추종윤이 된 게 1년 전이거든요. 자카 잘해가지고 스위스의 황제! 제스! 아르테타 V라고. 네네네. 네, 그래서 자카 미안하다. 네. 너가 남아야 된다. 이 찍었던 게 2년 전인데 네. 1년 뒤에 또 자카가 이렇게 잘해내는 바람에 바로 그래도 잘하긴 했다라는 또 종윤 형의 반응도 볼 수 있었고. 자카는 더 눈에 띄어야 돼요. 맞아요. 네, 아직은 네.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문제로 돌아가야 돼요. 아스날과 아르테타는 과연 정말 부활했을까? 근데 솔직히 결론을 내리자면 더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이 한 경기로 어떻게 점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위기를 다 빠져나왔냐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이르다는 평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대신에 말도 안 되는 연패 늪에서 빠지면서 정말 끊임없이 추락하던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는 기미를 마련했다. 이게 그래도 의미는 좀 커 보이거든요. 네. 대신에 일단 이날 경기에서 아스날이 승리를 했지만 아직도 지켜봐야 되는 이유들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네. 첫 번째는 요즘 첼시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음흠. 최근 5경기 리그에서 1승뿐이고 계속 상대한테 맞춤 전술에 공략당하는, 게다가 지으와 같은 키플레이어의 부상 때문에 여러 가지로 첼시가 계속 정상 궤도에서는 떨어져 있는 팀이었다는 점을 일단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게다가 첼시가 최근에 원정에서 약한데 이날 원정 경기였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첼시한테는 조금 독이 됐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자원들이 들어가자마자 경기가 바로 좋지 않아졌습니다. 이 대상자는 윌록과 페페가 되거든요. 페페는 종윤이 형도 표현했지만 드리블할 때 조는 것 같다. 이 개인 습관이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는 느낌이고. 네. 페페 왔는데 뭐 눈에 들어왔는데 이 와중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조일록의 경우에는 이 특유의 약간 꺼벅 눈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네. 좀 있잖아요. 이것도 약간 졸린 눈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일록도 이 콘치도 보면은 나왔을 때 포지셔닝이나 전반적인 팀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모습인데 이 둘 다 나와서 생각보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이 졸린 관상의 선수가 한 명 더 있잖아요. 네. 딱 생각나는 선수 없나요? 모르는데. 앙토니 마샬. 마샬 다른 팀에서. 네, 네. 아스날 말고 다른 팀에서. 마샬도 별로 안 좋던데. 안 좋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졸린 관상에 대한 선수들은 조금 관상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좀 볼만한 부분이 있고요. 아르테타가 부임한 이후로 비교적 언더독인 경기에서 더 승률이 좋고 오히려 아스날이 잡아야 되는 팀들을 만날 때 능동적으로 경기를 풀 때 승률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본인들보다 좀 약하다. 네. 이런 팀을 상대로 할 때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군요. 그렇죠. 네. 상대가 내려서거나 아니면 아스날한테 압박을 강하게 걸 때 오히려 이럴 때는 아스날이 더 주도적으로 경기를 풀어야 되는데 열세에 몰리면서 역습은 역습대로 안 되지, 수비에 궁지는 몰리는데 수비는 수비대로 안 되지. 그렇다고 아르테타가 전술 플랜을 크게 바꿨던 경기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잡아야 되는 팀을 만날 때 아스날이 더 불안정해하는 모습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성적을 봐보면 맨유 상대 2승이었고요. 리버풀 상대로도 승리를 했었고 커뮤니티 실드 트로피도 들었죠. 네. 그리고 FA컵에서도 맨시티전 승리, 결승전 첼시전 승리까지 지난 시즌 이미 아르테타 감독은 강팀한테 강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첼시한테도 FA컵 때와 마찬가지로 맞춤 전술은 잘 통했지만 네.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잡아야 되는 팀을 상대로 아르테타가 또 믿음을 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조금 의문부호가 남아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분위기 잘 바꿨어요. 네, 그게 일단 고무적이죠. 지금 일단은 이 박싱데이 봐야죠. 네. 아스날 팬들 솔직히 첼시전 했을 때 첼시가 뭐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야 되겠냐 지금 우리가 더 안 좋은데 아스날 이러다 강등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진짜 일주일 내내 들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그 얘기 쏙 들어갔잖아. 완전 들어갔죠. 네. 종인이 형도 얼마나 기쁘면 한 발 때리고 온 그게 딱 보이는데 타이밍이 그대로 잘 맞았죠. 왜 그러시죠? 아니 네가 왜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어색하냐? 왜 그런 왜? 거야? 나도 남잔데 얘기할 수 있지. 아니 네가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뭐 얘기를 못 한다는 뜻이 아니고 한 발 때리는 건 내가 익숙하면 익숙했지 어떻게 안 익숙할 수가 아니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뭐냐면 네가 말하면 알겠어 당연히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게 약간 어색해. 힘이 들어가서 그런가? 그런가? 네. 왜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평생 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욕하는 느낌? 약간 선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네가 욕을 할 때 네. 약간 그런 게 있어. 쌈마이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분 좋게 받아들여야죠. 네.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는 결국 주원이 형이 얘기하신 것처럼 패배의식이 쩔어있는 분위기는 일단 반전에 성공했다. 이 부분이 있겠고 아르테타가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주는 점이 저는 또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원래라면 과연 스미스 로우를 리그 경기에 선발로 썼을까? 안 썼지. 안 썼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 리그 데뷔전이에요. 이번 네. 시즌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쵸. 아마 작년 시즌인가? 지난 시즌 에메리 감독이 있을 때도 종종 리그는 나왔던 기억이 있죠. 많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네, 많이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과감한 젊은 선수들이 기용했다는 점이 일단 가장 반가운 일이었고 무려 6명의 선발 라인업 변화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아스날도 지금 리빌딩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린 선수들에게 힌트를 얻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르테타 감독이 이 기동성 있고 저돌적인 또 겁없는 어린 선수들의 기용에 투자를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희가 연속적으로 토트넘과 지금 아스날 이야기를 해봤는데 재밌습니다. 뭐가 네. 재밌냐면 과연 토트넘이 박싱데이 기간 동안에 변화할 것인가. 또 아스날은 변화된 상황 속에서 첼시를 잡아내는데 이 기세를 쭉 이어갈 것인가. 그렇죠. 이게 좀 이번 박싱데이를 보는 좀 포인트가 재밌게 보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팀을 아스날이 이긴 팀이 있죠. 첼시. 네. 첼시 얘기도 해봐야 됩니다.